형은 매일 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신발에 붉은 흙을 묻혀 돌아왔습니다. 어무이는 그 흙을 평생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닦아내셨습니다. 왜? 세 번째 일기장을 펼쳤을 때 종이 사이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마른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흙은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그것은 오래된 것처럼,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끼워두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흙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옮기는 것은 아버지의 침묵을 옮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일기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땅이 우리 것이 아니게 되던 해, 형은 처음으로 밤에 집을 나갔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읽는 동안 나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1938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8살이고 형 덕만이 13이었습니다. 그해 봄 학교에서 선생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새 이름을 갖는다. 선생은 칠판에 일본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네야마, 가네다, 가네모토.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교실 안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날 가네야마 도쿠슈가 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네야마 도쿠망이 되었습니다. 가네야마, 김산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성 김씨가 산처럼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바이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바이가 사할린에 끌려가신 지 그 해로 5해째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어무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좋았습니다. 빨랫줄에 흰 무명 적삼이 한 줄로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적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형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무이, 학교에서 이름을 바꿨소. 어무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꿨으면 바꾼 것 같지. 그러나 어무이의 손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빨래 한 장을 다 널지 못한 채로 어무이의 손가락 끝에서 흰 적삼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은 더운 김을 한참 동안 올렸습니다. 된장국에서는 옅은 갈색 기름이 떠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어무이가 물었습니다. 덕만아, 와 안 먹네. 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무이, 우리 이름이 무엇이오? 어무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이 상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김덕만, 김덕수, 그게 너희 이름이다. 형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니라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밥상 위로 호롱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흙벽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무이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그릇 닦는 소리만 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어무이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무이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형은 끝내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이 잠자리에서 무언가를 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 안쪽에서 종이가 천천히 펼쳐지는 소리. 조선어 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책. 호롱불을 작게 줄이고 형은 그 책의 첫 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글자를 적고 한참을 멈추고 다시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나는 잠든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그 책을 다락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된장 단지 뒤편이었습니다. 어무이가 절대로 손대지 않는 자리.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나는 그 애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그 책에 빼앗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들을, 형이 지키려 했던 것을. 여름이 왔습니다. 야마모토 밭의 보리가 익었습니다. 야마모토라는 사람은 한 번도 청진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 땅의 절반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땅을 바꿨습니다. 조상 대대로 일군 땅이 서류 한 장으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도둑이었소. 총 한 방 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져간 도둑. 어무이는 매일 새벽 5시에 그 밭에 나가셨습니다. 아직 마을에 닭이 울기 전이었습니다. 호미 한 자루와 빈자루 하나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루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무이의 손에는 흙만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무이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땅이라오. 본디 우리 땅이었다. 그 말을 어무이는 누구에게 하신 것이었을까? 마당의 빨랫줄에, 사할린에 끌려가신 아바이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빼앗긴 땅 위에서도 어무이는 매일 새벽 그 땅으로 나가셨습니다. 무릎이 거기서 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일본인 관리가 마을에 왔습니다. 서류가 없는 땅은 모두 나라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바이는 사할린에 끌려가신 지 5년이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무이는 그 관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당 끝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산 너머에 사할린이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형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저 아바이가 있는 곳, 너무 먼 곳, 돌아오지 못하는 곳,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잠시 일어났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그러나 형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무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무이가 부엌에서 새벽 밥을 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형의 빈 이불을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이불은 차가웠습니다. 형이 돌아온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발끝으로 걸어왔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흙이었습니다. 청진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청진의 흙은 회색이 도는 갈색입니다. 그러나 형의 신발에 묻은 흙은 달랐습니다. 더 붉었습니다. 형, 어디 갔다 오는 거이요? 형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덕수야, 어무이한테 말하지 마라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형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나는 그날 묻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묻지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은 그 뒤로 자주 밤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신발에는 늘 그 붉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헝겊으로 무언가를 닦는 소리.
나는 부엌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어무이가 형의 신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에 적신 헝겊으로 신발의 솔기 사이까지 깨끗이 붉은 흙이 물에 풀려 부엌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무이는 그것도 닦아내셨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어무이는 알고 계셨습니다. 형이 어디를 다녀오는지를,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그러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는 척이 때로는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무이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오랫동안 옅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무이는 그 자국을 매일 닦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다시 생겼습니다. 형이 돌아오는 한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사라진 뒤에야 그 자국도 사라졌습니다. 형은 그 붉은 흙이 있는 곳에 무엇을 하러 다녔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8살에도, 15에도, 40에도, 70에도, 1944년 겨울이었습니다. 내가 14이고 형이 19이었습니다. 형이 처음으로 나에게 그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락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조선어 책, 된장 단지 뒤편에 6년 동안 잠들어 있던 책. 형이 그것을 꺼내왔을 때 책의 모서리에는 검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된장 자국이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형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덕만이다.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연필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 번 적은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덧대어 적은 자국이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덕수야, 세상에는 적어두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 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압니다. 형이 그 한 줄을 적기 위해 6해 동안 밤마다 어딘가에 다녀왔다는 것을. 6해의 밤이 한 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한 줄을 읽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형은 그날 이후 그 책을 다시 다락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진보다리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의 진보다리는 늘 꾸려져 있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8달 뒤 형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의 일입니다. 나는 일기장 위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흙이 묻어있던 페이지. 아버지가 종이 사이에 끼워두신 마른 흙 한 줌. 나는 그 흙이 청진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청진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더 붉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신발에 묻혀 오던 바로 그 흙. 아버지는 어떻게 그 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큰아버지는 1950년 여름 이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흙은 그 이전의 흙이어야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흙. 종이 사이에서 70년을 살아남은 흙. 일기장의 그날 페이지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 나에게 이름 하나를 적어주고 갔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지의 아래가 찢겨 있었습니다. 찢긴 가장자리는 거칠었습니다. 연필 자국의 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로로 내려긋는 한 획. 아버지가 직접 찢으셨을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이 무엇이었든 간에 아버지는 그것을 세상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